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흐름들을 좀 정리해 보고, 어제와 앞으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는 시간들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월 첫 거래일이죠. 첫 거래일인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반등 강도나 흐름들은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 인트론 바이오는 좀 넘어가는 흐름들 25,000원 돌파까지도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는 오늘 1%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하락폭을 만회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흔들리는 매물대들은 여전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좀 해소되고 되반등을 만드는 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들로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수급만으로 볼 때는 좀 과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뭐 좀 리서치 쪽이나 증권사 쪽에 대한 시각들을 어제 살펴봤을 때도 뭐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뭐 나온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의 반등세들은 무난하게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흐름들도 함께 좀 본다라면 오늘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4천억 원어치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3,300억 원어치 상당히 좀 많이 받아가는 모습들이죠. 최근에 시장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받아가는 수급들이 우리나라는 기관이었고, 그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쪽이 강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쪽은 프로그램 매매나 바스켓 매매 쪽의 흐름들과 단타 성향의 흐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금융투자가 수급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뭐 큰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부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금융투자는 690억 정도 수준이고,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들로서 볼만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이 오늘 700억 정도 수준의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강한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자체만으로 볼 때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까지도 지금 현재 잡혀 나가고 있다라고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선물 쪽에서도 개인들의 매도입니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럼 미결제량을 봐야 될 텐데, 미결제 증감률은 12월 첫 거래일에 1200계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도를 청산하는 부분들도 합성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순매수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매도보다는 순매수와 매도 포지셔닝 청산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는 특징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나쁘진 않아요. 뭐 완전 퍼펙트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산이 돼야 또 수급들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현물 쪽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매도 포지셔닝 선물을 청산한다라는 거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어제도 사실 원달러 환율은 뭐 급등하지 않았어요. 급격하게 워낙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반증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과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볼 때 나쁘지 않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면 코스피 쪽의 수급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700억하고 기관이 300억 매도인데,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의 종합은 0.54고 코스닥 150은 1%대 하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를 살펴보면 코스닥도 상승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오늘 시가 상위 종목들, 특히 코스닥 종목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있어요. 무슨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에코프로미엠이라든가 펄어비스, 게임주랑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LNF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이고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요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사실 어제 그렇게 급락할 때도 에코프로비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 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물량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전환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그렇다고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내놓는다라는 것은 이 매도 물량이 재차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코스닥이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현재로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우려감스러운 정도의 흐름들은 아니고 코스피의 흐름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아직은 물론 뭐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좀 오후장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의 좀 반등 기미들을 좀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갖게 되고, 이제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기들이 다가오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계속 시장에서 종목 대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바닥이 확실히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선물 지수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 대응은 어느 정도 좀 반등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거예요. 아직은 조금 일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다리도 확실하게 두들겨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진행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자리들을 잡을 수 있는 흐름들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은 예측해서 대응할 자리가 아니라 대응 영역이 보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내가 최저점에 잡아가지고 평단가 맞춰서 받는 거는 이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시장은 아직까지 좀 연약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만 예민하게 바뀌어도 갑자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환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어제 반등 나올 때 저점이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한 분들은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는 장세였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안정되는 흐름들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전혀 늦지 않고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제가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좀 약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 우선 미국 증시부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S&P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분봉을 보면 어제 시장이 소폭 하락 출발했다가 살짝 상승 전환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쏟아졌죠. 그러고 이제 끝났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의 흐름들도 보시면은 하락 출발해서 상승 전환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똑같은 시간에 쏟아지는 흐름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어제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때문에 하락 출발은 했지만 사실 오미크론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락 출발하고 오히려 나스닥은 플러스 전환까지도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라고 본다라면 이 파월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 발언이 훨씬 더 큰 조정을 가져와 줬어요. 어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연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약간 좀 그동안에 뭐 일시적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일시적일 거다라는 것만 얘기할 거냐 이렇게 약간 비아냥됐어요. 근데 거기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일시적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음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 내년 FOMC 회의죠. 12월 달인가요? 네. FOMC 회의에서 논의를 할 거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일삼던 이 파월 의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첫 이 공식 석상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오히려 충격을 주는 흐름이었고,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뭐 영향 없다.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 갑작스럽게 좀 충격이 빵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로서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조기 종료 이런 부분들은 수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과거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투심이 워낙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어제가 특히나 11월 말일이었기 때문에 말일날 리밸런싱에 대한 MSCI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이 아시아 증시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 기업들에 대한 리밸런싱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해서 포트를 청산하는 구조의 말일자 매매가 함께 맞물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미크론이 완전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나온 경향이 있었고, 그런 흐름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어제 수급들을 보면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1300억이니까 그저 선물에서도 1500 수준이니까 오히려 지난주가 더 매도가 컸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코스닥도 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의 투심이 완전 멘붕이 와버린 거죠. 왜냐하면 전저점을 깨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을 완전히 잠식시키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왜냐하면 봉쇄가 없기 때문에. 경제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오미크론은 아니다는. 근데 지금 아시아 증시는 오미크론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시면 그런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11월 급락장 속에 외국인은 올해 최대 순매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들어서 2021년 지금 마지막 월인데 11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올해 제일 컸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를 2조 9천억 매수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를 했는데 3월 달인가 그 다음에 10월 달 7월 달인가요? 그때 두 번인가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계속 매도였어요. 근데 11월 달에는 2조 9천억 원어치나 되는 물량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스피 쪽이라는 건 현물 쪽이잖아요. 선물도 2조 2천억 매수했고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 코스닥도 지금 9,900억 매수했습니다. 물론 이게 대형주의 쏠림 현상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올해 고질병으로 나왔던 게 외국인들의 매도였는데 사실 오미크론이란 이슈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우리나라 시장을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지수 하락이 나온 것이 외국인들과 그 다음에 특히 연기금들의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금 같은 경우 또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 증시에 구원투수로 등판할까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목표 비중에 지금 12조 8천억 원어치 여력이 있다고 했죠. 왜냐면은 연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비율 밸런싱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섹터가 좋다 해가지고 막 거기다 몰빵을 하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사실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이런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연기금은 서서히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 700억 원어치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외국인의 매수세와 연기금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은 결국에는 주구장창 오래 사다가 연말 들어서 이제 손절매가 나가기 시작한다는, 이게 거꾸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벌써 12월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부터 막 V자 반등으로 지수가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은 구경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12월 장세에서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을 좀 만들어내면서 연초에 시장이 강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수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반증해주는 흐름들로 보여주고 있고 뉴스들도 나타나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신용 융자금리까지 올라가죠. 융자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마진콜 반대매매 금액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신용의 규제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반대매매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들 받아가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흐름들 보시면. 그죠?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사실 중국 증시는 안 밀렸어요, 여러분들.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 저렇게 폭락할 때 중국 증시의 흐름들 보시면은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좀 밀렸는데 대만 볼까? 대만 보시면은 어제 시장에서 대만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0.58%. 그렇다고 오늘 밀리냐? 그렇지도 않죠.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증시도요, 어저께 일시적으로 0.46%까지 흔들렸지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오미크론발 위기가 아시아 증시에 강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은 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것이 빌미로 작용을 한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어제 왜 그러냐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50bp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면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50 위로 올라온다는 거. PMI 지표는 50 이상은 확장 국면입니다. 여전히 소폭 지난달에 비해서 데이터는 감소했지만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성장세가 유지됐다라는.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중국 증시는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이어지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냐, 내가 지금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받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냐라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하락을 지켜봤지만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환율도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그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 공포감이 지나고 나면 시장의 되돌림들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나 오히려 신규 종목들도 저는 매수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고 반등 자리를 이용해서 턴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도한 것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살펴보시고, 어제도 삼성전자는 110만 주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이제부터 시작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이제는 위기가 지나가고 있고, 물론 과정들이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것을 계속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있어서 상승과 하락은 반복되는 흐름이고요.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응을 해서 전환시켜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나라 시장 완전히 폭락할 때 있죠. 이때도 종목 버텨가지고 여기서 손실 났던 종목들 막 40% 반토막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플러스 전환돼서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흐름들, 지금은 그 정도의 반등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하락도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들로 살펴볼 거고, 지금까지 제가 분할 매수를 시켜드리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떨어져도 기다리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최저점 바닥을 확인한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드린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나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과도한 것은 분명했고 이제는 서서히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다. 물론 여기서 또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란 것은 이렇게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에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해 드렸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오전장 흐름들 차분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